벌써 지난 2022년이죠.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할머니가 운전했다는 그 사고였는데 오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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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 당시 몸도 온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 나오시면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으시라고. 그리고 어쨌든 일상생활을 회복을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할머니가 페달을 잘못 조작한 거냐, 기계 오류 있었던 거냐. 근데 오조작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사고 이후 2년 6개월 만에 오늘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재판부는 운전자 즉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가족이 주장하고 있는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인한 그런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선고가 끝난 뒤에 유족 측에서는 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예, 재판이 끝나고요. 가족들의 인터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은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부정했고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돌리며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 나라, 무엇을 위해 정의를 논합니까? 우리는 항소합니다. 오늘의 판결로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김준일 변호사, 이게 검찰이에요. 할머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라고 봐요? 예, 이제 무혐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였거든요. 예. 그런데 형사 판결은 굉장히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검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무혐의를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예. 민사에서는 반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이제 이 할머니 운전자 측에서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형사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에서 조금 다르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형사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 이번에 민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가족들 인터뷰를 보긴 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맞습니다. 예.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이 닥친 거잖아요. 지난해 한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도연이 할머니는 이 퇴원 일주일 전까지도 이 손주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뒤야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차라리 본인을 데려가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황망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후 명절에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알려지는데요. 예. 당시에 이 도연이 아버지는 가정이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파탄이 난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봤지만 이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은 과실이 제조사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나 생명의 상해라든지 이런 손해가 발생했으면 책임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을 우리 소비자가 밝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